네, 내일이 청년의 날이다는 거 모르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청년 기본법 만들고 법정 기념일도 지정한 지가 올해로 2년째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정부가 청년 15만 명에게 월세 20만 원씩 주겠다. 국가장학금 늘리겠다. 청년 특별대책 내놓기도 했는데요. 청년 특별대책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분입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일이 청년의 날이었군요. 네, 생소합니다. 청년의 날이 기념일로 왜 지정이 된 거죠? 우리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미래자 희망이자 꿈입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 청년들은 뭐 자동화다, 로봇화다, 디지털화다 해가지고 이제 일자리가 줄어드는 가운데요. 예. 또 작년부터 코로나가 겹쳤습니다. 예.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이 청년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예. 이렇게 이제 청년들이 절망하게 내버려둬서는 진짜 우리 사회가 큰일 나겠다. 예. 그래서 청년들에게 어쨌거나 하여튼 꿈과 희망 또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기대를 좀 이렇게 좀 길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어도 하여튼 청년에 대해서 뭔가 하여튼 좀 상징적으로라도 뭔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청년의 날로 정하고요. 그 전 일주간을 청년 주간으로 해서 하여튼 사회가 청년들한테 좀 해줄 수 있는 거, 국가 사회가 해줄 수 있는 걸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청년의 날을 제정하게 되었고 금년에 이제 2회째입니다. 이 청년의 날에 청년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나이로 따지면? 예, 청년이 보통은 19세에서 34세까지인데요. 19세에서 34세까지. 예, 근데 저희들이 이제 커버하는 정책은 40세까지는 또 예, 혜택을 받는 그런 또 정책도 있습니다. 아쉽네요. 조금만 젊었으면 저도. 예, 네. 오늘 10시에 정부 기념식도 있군요. 예. 예. 지난해에는 뭐 BTS가 등장했었다고 하는데. 네네. 깜짝 이벤트 같은 게 그런 게 있습니까? 이번에는 사실은 이제 좀 진짜 이 청년들을 좀 중심으로 내세우기 위해서요. 예. 이번에는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높이뛰기 한 우상혁 청년. 예. 그리고 또 도쿄올림픽에서 사기업 국가대표인 김민정 청년. 그다음에 도쿄 패럴림픽에서 유도 국가대표인 최광근 청년. 예. 그리고 보치아 국가대표인 최예진 청년. 그리고 가수도 아마 청년 가수인 이무진 씨라고요. 예. 무명 가수에서 경연에서 주목을 받게 된 청년. 이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자기가 묵묵하게 열심히 해서 청년으로서 이제 이렇게 역할을 좀 잘해주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셔서 이번에는 행사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정부가 뭐 좋은 일 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서 뭐 그렇기는 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네. 이게 청년들 뭐 모시고 청년한테 뭐 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청년들이 그냥 하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네. 저도 그 딸아이가 지금 직장에 네. 취직해가지고 네. 이렇게 다니는데 듣다 보니까 우리 기성세대들이 우리 식의 잣대로 뭔가 일을 시키고 뭐 이런단 말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친구들은 또 눈치를 보고 직장에서.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뭐랄까요. 한국에 좀 안 좋은 문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이 되는 그 문화가 쓱 이렇게 스며들고 배우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청년이 또 꼰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어떻게 직무별로 뭐랄까요. 자기의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네. 그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연공서열이랄지 나위 위주랄지 뭐 이런 사회 아닙니까? 사실 모든 뭐 기업도 그렇고 특히 이제 정부 쪽은 더 그런 것 같고요. 국회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존의 어떤 관행이나 청년들이 봤을 때 관행이나 진짜 꼰대적인 성격은 과감하게 저희들 이제 청산하고 이제 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청년 특별 정책은 사실은 이제 청년들이 좀 중심이 돼가지고 네. 청년들이 논의해서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채택된 정책이 이제 87개 중에서
23개가 신규 과제로 채택될 정도로 이 예. 내용을 하나하나 보시면은 청년들이 그동안의 청년 정책 중에서 가장 잘된 청년 정책이다 이렇게 평가할 정도로 예. 청년 중심 위드 코로나가 아니고요. 위드 청년. 위드 청년. 예, 그런 측면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예, 청년들이 만들었다는 정책. 예. 청년들이 만든 정책이 너무 많습니다. 예. 너무 많은데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예. 일자리 분야도 저희들이 일자리를 교육 훈련시키는 문제부터 취업, 창업, 그다음에 재직자들 훈련까지 이렇게 맞춤형으로 이렇게 했고요. 네. 주거 같은 경우도 언론에서는 자꾸 이제 월세 지원하는 것만 이렇게 부각이 되는데 예. 그뿐만이 아니고 청년들의 내 집 마련. 예. 그래서 초장기 40년 정책 모기도 이렇게 신규로 도입했고요. 40년. 그다음에 예. 청년들이 공공 자가주택도 좀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잘 위로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예. 청년들이 요즘 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예. 공부하려고 하면 장학금 프로그램. 예. 그다음에 청년에 또 참여하고 하는 권리 분야도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5개 분야로 해가지고 촘촘하게 저희들이 이제 대책을 마련했는데 예. 몇 가지만 이렇게 자꾸 중점이 부각돼서 좀 아쉬운 점이 큽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예. 더 열심히 이 대책에 대해서 청년들이 좀 홍보를 하고 청년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국민들께 좀 알리고 이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참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의식주에서 의식은 네. 어느 정도 많이 잡혔단 말이죠. 어떻게 네네. 보면. 근데 이제 주 같은 경우 거주지의 문제, 그다음에 앞으로 어디에 살 건가, 어떤 네. 집을 소유할 수 있는가, 뭐 네. 이런 걸 가지고 좌절하는 청년 세대가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예, 맞습니다. 결국은 모든 부처가 그 가격에 관한 네. 부동산 가격에 관한 이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당장 뭐가 되겠습니까? 뭐 어쨌거나 하여튼 주택 문제는 예. 저희들이 공급을 최대한 늘리고요. 예. 공급을 늘리고 그다음에 또 청년들이 보니까 청약 저축에 있어서 청년들이 또 약간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 청년들한테 또 기회를 주는 그런 노력도 확대를 하고 또 청년들이 당장 어려우니까 이제 월세라도 좀 지원해서 우선 당장 주거를 해소하도록 하고 예.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청년들에게 또 제공해주고 장기적으로는 내 집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 가지고 예. 청년들의 주거 안정 문제는 국가가 좀 중점적으로 좀 해소해 나가려고 하고 이번 대책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하시는 게 혹시 네. 야당 쪽이나 이쪽에서는 혹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사실은 우리 청년들의 어떤 꿈과 희망을 이렇게 되살려주고 길을 되살려주는 건데요. 여기에 정치적인 게 뭐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얼마나 급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어디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집에 실내에서 근무하는 이 청년들이 진짜 이게 갑갑하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위중증 상황이라고 봅니다. 위중증 상황. 예. 그래서 이런 청년들에 대해서 뭔가 하여튼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해야 된다. 네네. 예,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와 더불어서 가장 또 큰 핵심 이슈가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네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지금 일자리는요. 저희들이 진짜 가장 신경을 쓰는 분야가 일자리인데요. 예. 첫째는 지금 최근에 이제 총리님 모시고 우리 KT, 그다음에 삼성해서 1호, 2호 해가지고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를 좀 늘리는 거하고 채용을 늘리는 부분. 그다음 두 번째는 대기업들이 소유한 훈련기관에서 청년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분야입니다. 예. 그래서 채용을 하거나 또 다른 기업에도 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이런 제도까지 해가지고 하여튼 청년들이 일자리를 좀 늘리겠다. 두 번째는 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청년들의 기술 창업을 좀 하도록 하자. 그래서 특허라든지 정부가 이렇게 해놓은 R&D
이제 산출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청년들 창업도 좀 하도록 하고 예. 정부 내부의 교육 시스템이나 또 정부 내부의 교육 훈련까지도 다 이렇게 좀 개편하는 그런 노력까지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이런 노력을 아마 지금 점차 가시적으로 이제 저희들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 보고 있습니다. 지금 KT가 지금 3년간 12,000명에다가 3,600명을 또 교육 훈련시키죠. 지금 그다음에 삼성이 지금 3만 명을 더 뽑겠다고 지금 하는 이런 노력까지 합쳐져 가지고 청년들이 한 일자리 문제도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튼 좀 해소해주고 우리 국가 사회가 힘을 뭉쳐야 합니다. 이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사실은 네네. 이게 저희가 계속 그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부모 네. 세대보다 최초로 가난하게 된 세대가 돼버렸거든요. 이게.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인 인식은 좀 계속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내년 예산이 600조 원대인데 이런 그 청년 정책에 사용될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면? 예, 뭐 이제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예. 지금 내년도 600조 중에서요. 예. 청년 예산이 23조 5천억이니까 한 20조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인구로 보면은요. 인구 5천만 중에서 청년 세대가 한 1,000만 됩니다. 20%나 되는데 그래 따지면 산술적으로 봤을 때 600억 중에서 600조 중에서 600조 중에서 20%하면 120조가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청년 예산이 20조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이걸 또 많다고 자꾸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청년들이 기살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게 하고 역량 확보해주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렇지만은 이 23조 5천억을 가지고 잘 써서 성과가 나도록 해서 그나마 청년들이 좀 자기 역량도 하고 그다음에 주거도 좀 마련하게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좀 찾는데 이런 부분 좀 패키지로 해서 저희들이 성과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무조정실에서 이 그 방역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추석 연휴 때 코로나 확산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방역은 이동하고 이제 비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비례를 하는 것 같은데 다행히 뭐 저희 나라는 지금 백신이 아마 오늘 아마 1차 접종 기준으로 전 국민의 70%를 아마 달성하게 될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 속도는 진짜 굉장합니다. 지금 미국이 1차가 지금 63%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일본도 64%입니다. 예. 이런 정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70% 간다 하면 굉장히 이제 속도가 빠르다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코로나 발생 현황도 보면 미국이 12만 5천 명 정도가 발생되고 있고요. 예. 이스라엘이 뭐 잘한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지금 9,500명 수준인데 저희들은 뭐 하여튼 2,000명 요 내외에서 잘 이렇게 그나마 이 밴드에서 잘 관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최대 마지막 고비가 이번 이제 추석 연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철저한 방역도 하고 또 백신을 맞으신 2차까지 접종하신 분들이 주로 이제 고향을 좀 방문해 주시고 이렇게 한다면은 예. 아마 이번 고비도 잘 넘겨서 그리고 이제 10월 말까지 2차 접종까지 70%까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속도를 내면은 예. 아마 세계적으로도 저희들 백신 접종이 늦게 시작했지만은 예. 가장 빠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위드 코로나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저희들 생각은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백신을 맞게 되고 예. 그렇게 되면은 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 가지고 일상과 이 방역을 조화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책을 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